안녕하세요. 수익만식 플러스 조현민입니다. 자, 2020년도 절반을 지나갈 예정입니다. 이제 곧 여름이 시작될 텐데요. 특히 올 여름은 정말 무더위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저희 뜨거운 수익을 또 드리기 위해서 오늘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방송으로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1, 2부 나누어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1부에서는 한 주간의 이슈, 또 특징주, 관심주 꼽아 드릴 예정이고요. 2부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한 알찬 미니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1, 2부 모두 상담 시간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전화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번호 02-786-102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시고요. 또 문자 상담 방법은요. 자, 1899-5086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문자 상담도 꼽아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저희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강태공 전문가님 함께 하시네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나오신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네, 사실상 이제 시장이 좀 저를 부르는 것 같아서 네, 오랜만에 MTN에 좀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인사가 끝인가요, 그게? 시청자분들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 전문가입니다. 사실상 이 시장 자체가 많은 분들이 시장은 올라가지만 내 종목은 올라가지 않는 시장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다음 주장에 상한가 한 종목씩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포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방송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우리 강태호 전문가님과도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매주 뵙게 되는 것 같으세요. 그러게요. 지금 어쩌다 보니까 매주 뵙는다는 건 참 나쁘게 보고 싶지는 않고요. 네. 그만큼 시청자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또 그만큼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많이 드리기 때문에 찾아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당장에 이번 주만 본다 하더라도 실제로 시장이 어려웠다고 하지만 분명히 지금 이 수익맛의 플러스라는 이 프로만 잘 챙겨 보셨다 하더라도 상한가가 가는 종목들이 몇 개 나왔거든요. 수수께도 막 나왔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만 잘해준다라고 하면은 오늘 지금 당장 금요일장 시작 하락, 미국 증시가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심화 이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요 시장을 따라갈 게 아니라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이 쌓이느냐 안 쌓이느냐 우리는 종목에 투자하는 거지 시장에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명심하시고 끝까지 따라오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을 믿고 그럼 수익마스 플러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특징주까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 2000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 주 마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주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이번 주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네, 사실상 좀 이번 시장이 아수라장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4월부터 5월까지 지속적으로 좀 기분 좋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상승 자체가 시장이 진짜 좋아서 경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악재가 조금씩 해소되다 보니까 경제가 좀 정상화된다는 전망에 좀 상승이 나와줬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조금 좀 먹고 살만 하나 싶었는데 이 미국과 중국이 다시 한 번 더 이 코로나19로 싸우게 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거의 두 번째로 발발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19를 가지고 보상을 해라, 보상을 못한다 이런 말로 싸우다가 그게 이제는 화웨이 제재까지 1년 연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기술이 25% 들어갔다 한다면은 화웨이에 수출도 하지 말고 거래도 하지 말아라. 거기에 더불어서 과거에 우리가 이 홍콩 범죄자 인도법으로 중국과 또 붙은 적이 있었죠.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위구르 인권법, 이제는 홍콩 국가보안법까지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싸우게 되면은 그 안에 껴있는 한국이라든가 주변의 아시아 국가들이 당연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마이너스 1%에서 아니면은 플러스 1% 정말 큰 등락폭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 중이었던 것도 갑자기 하락 전환하고
하락하고 있던 종목도 갑자기 반등 나오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 아수라장 같은 시장에서 당연히 충분히 급등할 종목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미중 무역 전쟁에 더불어 지금 한국은 뭐 하고 있습니까? 한국은 한국판 뉴딜을 진행하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번에 이 코로나19 이전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이제는 5G라든가 AI 그리고 실제 비대면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산업을 키워야 된다. 거기에 더불어서 그린 뉴딜이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한국판 뉴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반사이익 수혜와 한국판 뉴딜에 가는 수혜가 동시에 들어간 종목이라 한다면은 충분히 정책적인 수혜, 대외적인 수혜를 모두 받아서 단기 급등이나 상승세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들 오늘 가져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종목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이 정책 관련주, 그린 뉴딜 관련주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들이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관련 이슈들은 지난주에도 저희 방송에서 꾸준히 말씀을 해드렸던 이런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인지 조금만 알려주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시간이 1시고 이제 좀 외출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으셔서 조금만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좀 말씀드릴 사실 숨기려고 했는데 네. 혹시 앵커님은 조금만. 네. 스마트폰을 혹시 네. 4G를 쓰시나요? 아니면 3G를 쓰시나요? 왜 무시하시죠? 제가 5G 쓸 거라고 생각 안 하시나요? 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네. 네, 지금 저는 4G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4G 쓸 수 아셨습니다. 사실상 이 요새는 무슨 시대냐면은 이 5G 5세대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2018년, 2019년 우리가 수혜받았던 거 기억하시면은 화웨이가 5G 통신 장비 1위입니다. 그러면은 1위 기업을 미국이 제재를 넣으면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당연히 삼성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 한다면은 저는 중심은 5G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한 힌트로 5G 관련주 이런 이슈를 말씀을 해주셨네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강태공 전문가님의 한 주간의 이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한 주간의 이슈 어떤 이슈를 들고 오셨을까요? 사실상의 지금 시장이 뭐 이슈가 강력하다. 사실상 뭐 이슈를 논한다고 하면 이번 주만 본다도 이슈가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고 사실상 저는 뭐 이슈를 떠나서 이제 뭐 지금 시장이 사실상 수익을 보기 굉장히 좋은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제 같은 경우에 뭐 미중 무역 전쟁에 관련된 뭐 반사이익도 나와줬었고 앞서는 뭐 전기차라든지 언택트 관련된 수혜주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제가 계속 언급했던 그린 뉴딜이라든지 이런 계속해서 하루마다 새로운 이슈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현상을 나타내느냐를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 무작정 무서워요. 시장이 무조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우리가 지금 현 증시의 차트를 보고 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현 증시의 차트를 먼저 보고 간다고 하면은 제가 분명하게 이 MTN 방송을 통해서 토요일에도 그렇고 평일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렸느냐? 지금 시장이 이제 700포인트대를 강력하게 뚫어내는 순간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750포인트 사이에 놓고 보는 박스권 행보의 상승장을 예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박스권 행보의 상승장이란 건 무슨 말이냐? 한 가지 테마가 과거의 제약바이오 이런 테마처럼 강력하게 시장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매일같이 새로운 이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만 본다 하더라도 제가 이 TV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이 6개, 7개, 8개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고 급등하고 더 날아갔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다 각자 다른 이슈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시장은 이슈가 매일같이 새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냐? 지금 시장이 앞으로 올라가나 빠지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레버리지라든지 인버스를 투자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이 올라가나 빠지나 걱정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뭐에 투자했어요? 우리 레버리지나 인버스에 투자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투자한 건 철저하게 뭐다? 종목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놓은 종목들이 올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 이런 종목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슈를 미리 사전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슈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슈를 추격한 상태에서는 절대 계좌의 수익을 볼 수 없습니다. 지금 특히나 뭐예요? 계속해서 매일같이 시장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며칠 전에 그린 뉴딜 정책을 포함한다
된다고 하면서 풍력 관련 종목들이 날아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야 이거 대박이다 하고 그거를 고점에서 올라탔다. 지금 벌써 마이너스 30% 이상 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슈를 가지고 추격하는 사람들만큼 정말 계좌 깨박살 내기 좋은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분명하게 지금 시장은 이슈의 선취매가 나와줘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 이슈를 예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TV 방송 끝까지 잘 따라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슈를 우리가 사전에 어떻게 먼저 예상을 할 것이고 그리고 진짜로 그럼 이 예상을 한 상태에서 어떻게 종목을 찍을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매일마다 하루에 한 종목씩 상한가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렇게 매일 우리는 상한가 간 종목들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잘 따라온다라고 하면 좋은 종목까지 받아가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태공 전문가님 방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몇 주간 이제 이어서 계속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시장 잘 보시는 것도 잘 알겠고 종목도 잘 짚어주시는 거 잘 알겠습니다. 강태공 전문가님 막 그런데 계속 쫓아다닐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방금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간단하게 힌트로 5G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께서도 간단하게 좀 힌트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상에 그래서 힌트가 아니라 이건 좀 배워야 돼요. 이게 무슨 차이냐? 분명히 제가 그 MTN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이 디지털 쪽으로 해서 뉴딜 정책에 집중할 때 뉴딜 정책 집중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강각이 딱 좋다. 지금 여러분들이 놓쳤기 때문에 그린 뉴딜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다른 쪽 보고 있을 때 지금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의 차트 만들고 있다. 전기차 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거래일드에 뭐가 나오느냐? 이거래일드에 전기차, 삼성전자, 현대차 협력이 나와주면서 전기차 관련 종목들 모두 다 상한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가 또 뭘까지 얘기했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중국 양해라고도까지 얘기해줬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정부 정책 관련된 이야기 다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실제로 얘기했던 종목들, 미중 무역 전쟁 관련된 수혜주들 대다수가 날아갔어요. 제가 무슨 내부자도 아니고 과연 날아갈 종목들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 모든 거의 정답, 이 모든 거의 흐름은 어디에 나와 있다? 차트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요. 당장 100%, 200%, 300%의 수익률이 아니에요. 내가 저 기업과 함께 갈 게 아닙니다. 그 기업과 함께 가고 싶다고 하면요. 그 기업에 취직을 하셔서 그 기업의 주가를 사세요. 우린 그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날아가야 될 타이밍에 들어가서 적정 수익률만 보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요. 그 기업에 대한 분석보다도 그 기업에 대한 차트의 흐름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목요일에 DIC라는 종목을 추천드렸을 때도요. 많은 분들이 뭐라 얘기했느냐. 이런 기업을 왜 추천하냐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상한가 갔어요. 이런 겁니다. 우리는 기업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이 종목이 가고 말 거는 차트에 나와 있습니다. 가야 될 종목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오늘 TV 방송 끝까지 잘 따라오신다라고 하면요. 제가 없더라도 앞으로 다가올 이슈를 포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따라오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를 한번 들어보았는데요. 자, 이어서 그렇다면 한번 특징주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어떤 특징주를 들고 오셨을까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핵심 이슈는 우리가 연초에는 사실상 원래는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어요. MWC라든가 AACR이라든가 계속해서 이어질 이슈가 많았는데 그 모든 걸 덮어버리는 게 코로나19였고 코로나19가 좀 나아지나 싶으니까 그 다음 이슈는 지금 미중무역 전쟁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이슈가 단기적으로 그냥 뭐 조그마한 이슈 가지고 움직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코로나19라는 게 이슈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슈 크기가 되지 않으면은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지 않더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핵심 이슈는 미중무역 전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미중무역 전쟁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은 화웨이를 제재를 하고 있으면 중국도 미국한테 뭔가 반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반격에 관련된 실질적인 종목이 히토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유니온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히토류가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히토류에 대해서 왜 압박을 할 수 있는가? 실제 전 세계 90% 이상의 히토류를 공급하고 생산하는 기업이 중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히토류를 전 세계에 공급하는데 당연히 미국에도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히토류라는 게 사실상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희귀한 땅입니다. 희귀한 이 땅에서 나는 그러한 이 광석들을 보고 우리는 히토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미국도 당연히 중국 거를 갖다 쓰고 그러면은 중국에서는 제재할 수 있고 중국에서는 이 규제를 할 수 있는 게 히토류 부분이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상승이나 급등세가 나와준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그 양이 얼마나 많길래 아니 석유처럼 한 20년, 30년, 40년, 50년 쓰다 보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러시아, 미국, 인도 등등등 가장 많다 생각하는 히토류의 4개 국가와 중국의 이 내장량을 비교했을 때 거의 비교도 안 되더라. 중국이 훨씬 많더라. 그럼 그게 몇 년까지 쓸 수 있느냐? 물론 품목에 따라 좀 다를 거예요. 하지만 최대 1000년까지 이거를 파가지고 쓸 수 있겠더라. 지금부터 1000년입니다. 그럼 3020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양으로서 제재가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주가 유니온이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저점에서부터 이제 실제 코로나19가 조금 끝나가는 시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실제 봉쇄됐던 국가들이 좀 해제가 되면서 코로나 좀 괜찮아지나 싶을 때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시진핑에 대해서 코로나19를 좀 보상해라 라고 하면서 미중 무역 2차가 거의 발발을 했죠. 그러면서 주가가 저점에서 상한가 급등세가 지속적으로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 번 더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슈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저점에서 몇 %까지 올라갔습니까? 거의 뭐 3,000원 라인대에서부터 7,570원 라인, 8,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럼 대략 한 50%까지는 급등이 나온 게 지금의 유니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엄청난 상승세가 나온 유니온이라는 히토류 관련주가 그건 이거밖에 없겠는가? 이제 끝이겠는가? 저기겠죠. 제가 코로나19에서만 드린 것도 100%가 종목도 10종목이 넘습니다. 그렇다면은 미중무역 전쟁에서 상한가 가고 급등 나올 종목이 유니온 딱 150% 갔으니까 없을까요? 아니죠. 후속으로 급등할 종목들 충분히 많다. 그리고 꼭 히토류가 아니더라도 미중무역 전쟁으로 이 옆으로 엮이는 또 연관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나는 코로나도 놓쳤고 미중무역 전쟁 놓쳤어요 라고 한다면 오늘 방송만큼은 놓치지 말아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 유니온이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미중 무역 전쟁 영향을 받는 종목인 것 같긴 한데 이번 주 우리 시장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냥 저처럼 뭐 잘 모르거나 우리 시청자분들도 미중 무역 전쟁이든 뭐 이렇게 종목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유니온 이 종목을 뭐 박스권이라면 좀 이렇게 내려갔을 때 사고 그냥 올라갔을 때 사고 이러면 안 될까요? 이 종목으로? 히토류 유니온이 좀 빠지면 다시 사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냥 어차피 뭐 제가 저번에 보니까 뭐 4년 만에 돌아온 미중 무역 전쟁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듣긴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뭐 이 종목으로 그냥 계속 갖고 가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뭐 매수를 하거나 신규 매수하거나 이러면 안 될까요? 계속 유니온을 가지고 계속 뭐 네.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하면 되지 잘 않겠느냐라고. 모르니까 혹시 그냥. 등산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등산 좋아하세요? 네. 사실 등산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초반엔 기세 좋게 올라가지만 네. 결국에는 정상에 도달할 때쯤 되면은 체력이 떨어지고 힘든 게 사실이거든요. 네.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종목이 올라간 이유는 돈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돈으로 어. 밀어붙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돈이라는 게 초반에 들어오는 만큼의 이 마지막에 돈이 그만큼 더 강하게 들어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비슷하게는 들어올 수 있어도 그보다 더 세게, 더 강하게 매수세가 붙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 한다면은 유니온처럼 150% 올라간 종목을 여기서 20%, 15% 더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저점에서 상한가 띄우고 저점에서 상한가 이후에 점상 아니면은 저점의 상한가 이후에 40%, 50% 단기간에 가져가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상투에 따라잡아서 우리가 뭐 걱정하거나 또는 마이너스 30%, 40%까지 눌림을 가져갔다가 우리가 위험하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뛸 수 있을 만한, 바닥에서 상한가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미중무역 정책 수혜주라든가 반사익 수혜주를 알아가는 게 우리한테는 더 큰 수익을 내기에 좋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도 사실상 대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을 노려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어서 우리 강태공 전문가님의 한 주간의 특징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들 보셨을까요? 일단 뭐 역시나 오늘 뭐 여러 개의 종목들 강력하게 상한가를 간 종목도 많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종목 당장 뭐 이번 주에 이슈가 됐던 금요일 바로 어제장에서 강력한 이슈가 됐던 미중 무역 전쟁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인
종목인 미래생명자원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상 이제 미래생명자원이라는 종목을 보고 간다고 하면은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 굳이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사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특히나 예시로서 최근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최근에 이제 유니온이라든지 유니온 같은 경우는 사실상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 가지고 강력하게 이미 예상해주면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즈라든지 이제 이 관련된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이 이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굳이 본다고 하면 미래생명자원,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소개시켜드렸어요. 5월 16일장에 소개시켜드렸기 때문에 아직 이제 3,000원대를 살짝 왔다 갔다 할 때였겠죠. 그러니까 이 구간대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 때도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과연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종목 때문에 현재 올라가고 있는 거는 히토류 관련되어 있는 뭐라고 했습니까? 히토류 관련되어 있는 지금 뭐 유니온 머티리얼즈, 티플렉스 이런 종목만 가고 있는데 과연 미래생명자원이라는 종목이 따라가 줄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그때도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올라간 종목을 추격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상에 뭐 유니온 머티리얼즈, 유니온 수익 본 사람들 좋아요. 수익 본 사람들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과연 이런 갭구간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밀어줄 때 과연 누가 버텼을까? 개인이 과연 갭구간에서 마이너스 15% 버틸 수 있었을 것인가? 유니온이라는 종목을 본다 하더라도 과연 이 종목이 밀릴 때 고점 대비 마이너스 15% 밀 때 과연 개인이 이런 걸 버틸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라는 겁니다. 늘 얘기했죠. 이 종목이 당장에 날아가든 안 날아가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하루에 10%, 하루에 20% 이 정도 수익률만 봐도 여러분들 충분히 만족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 뭐 하시라? 어차피 이슈를 예상을 하시고 뭐 한다? 우리는 올라갈 종목을 사놓고 기다리면 됩니다. 미래생명자원도 분명하게 제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고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최대치 32% 정도까지의 수익률은 나왔을 거예요. 추가적으로 뭐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주말가에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유니온 머티리얼 유니온을 제가 왜 추천을 안 했느냐? 자, 유니온이라는 종목도 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누가 봐도 지금은 차트상 고점이라는 거예요. 유니온 머티리얼즈도 더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가 봐도 뭐예요? 지금은 차트상 고점이 될 구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뭡니까? 미래생명자원은 누가 봐도 지금이 차트상의 고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열린 자리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어차피 똑같은 이슈를 예상하고 있다고 하면은 무조건 대장주를 사서 여러분들이 물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올라갈 만한 이슈의 종목을 사놓고 기다려도 뭐한다? 40%, 50%, 60%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무작정 내가 추격해가지고 5% 수익을 보기 위한 마이너스 30% 손절을 치느니 나는 확실하게 20%, 30%, 40%, 50% 이런 수익을 보기 위한 저점에서 사는 종목의 메리트, 이슈의 예상, 이슈의 선침해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먼저 강의를 드리고 거기에 집중해 보시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특징주 바로 미래생명자원이었습니다. 이 종목은 강태공 전문가님의 지난주 저희 방송에서 소개를 해주신 종목이었는데요. 그런데 상한가를 간 종목이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운 좋게 얻어 걸린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상에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강태공 전문가 얻어 걸렸네. 화나신 거 아니시죠? 근데 아니 그래. 강태공 전문가 얻어 걸렸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정말 과연 얻어 걸렸다고 하면은 과연 정말 일주일 내에 제가 상한가 이상의 수익 종목을 여러분들께 7, 8, 9개 주는 게 과연 얻어 걸리는 거에서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막말로 얻어 걸렸다. 그래요. 얻어 걸린 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 기업에 분석해서 아니야. 삼성전자 안 망할 거야. 아니야. SK하이닉스 안 망할 거야. 사놓고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가는 것보다도 얻어 걸려서도 60%, 70% 수익 보면 그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분석을 해가지고 물리는 것보다 차라리 차트의 흐름 하나만 제대로 분석해가지고 얻어 걸리더라도 상한가, 얻어 걸리더라도 60%그 이상의 수익을 본다고 하면은 저는 그게 더 낫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관심주 역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니온과 또 미래생명자원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관심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관심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번 주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기대가 됩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미중무역 전쟁 관련주라고 말씀드리겠는데 네. 이제 중요한 게 왜요? 제가 지난주에 수익만스 플러스를 안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강태웅 전문가가 어떤 종목 줬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종목이 미래생명자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겹치게 됐는데 되게 좋은 종목인가 보다. 네, 저는 네. 더 상승세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네. 집중을 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대두를 가지고 사료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지금 미중무역 전쟁 관련주가 중요하냐고 물어본다 했을 때 실제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지율을 어떻게든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지켜야 돼요. 공약 중 하나가 대중무역 적자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미중무역 전쟁이고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지금의 그 유일한 방법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상 대선까지 본다 한다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든 이번 미중무역 전쟁을 끌고 가서 어떻게든 승리를 쟁취해야만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미중무역 전쟁이 지금 당장 해소되는 것보다는 좀 더 심화가 되거나 어느 정도 이거를 더 이끌어갈 생각이 많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대두 관련주가 근데 왜 중요하냐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대두를 굉장히 많이 생산합니다. 실제 뭐 20년 전보다도 2배 이상 생산하고 있는데 왜 생산을 하냐 한다면은 그 대부분을 중국에다가 다 수출합니다. 실제 중국은 이 대두를 한 전 세계 4%밖에 안 만들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 소비량은 대두를 소비하는 양은 거의 전 세계 30%, 35%, 3분의 1을 혼자 다 소비합니다. 그래서 그 소비량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거의 뭐 중국 대두 소비량의 한 40%를 미국이 대주고 있어요. 근데 그 대두를 만들어주는 이 사람들이 대부분 트럼프 지지자더라.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솔직히 뭐 대두를 수입 안 한다고 해서 미국이 타격이 엄청 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 자체적으로는 대두가 중국으로 많이 넘어가지만 실질적으로 대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미국 전체의 이 GDP라든가 생산량에 큰 영향 끼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트럼프의 지지자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국이 만약에 수입을 안 한다면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트럼프의 지지율이라든가 이 지지자들이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이번 대두 이 수입을 중단하는 부분은 정치적인 것을 이용하는 부분이고 당연히 거기에 관한 수혜는 대한민국이 받는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웨이 제재 수혜 받는 것도 한국이고 대두 관련해서 실제 이 제재 들어가는 것도 대한민국 수혜를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두 관련주인 미래생명자원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가져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속적으로 이제 미중무역 전쟁이 진행이 될 때 한 차례 급등이 나오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세를 만들어 들어가 최근에 박스권 돌파 저점을 올려주면서 거래량이 크게 나와주면서 단기 급등세가 나와줬습니다. 그럼 충분히 저는 이 눌림목이 나와줬을 때 여기서 뭐 지속적으로 양봉이 올라오면 좋겠지만 그렇게 지속적인 양봉이 안 나오더라도 눌림목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매수한다 한다면은 단기 급등, 단기 상승세가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 조화제약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괴질 관련 이슈가 있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단기 급등세가 거의 이틀 만에 한 50% 이상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눌림목이 나와주고 한 번 더 이슈가 나와주면서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급등세가 한 번 더 나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번 미래생명자원도 지금 당장 대두에 대한 이 제재가 끝나고 당장 다음 주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시진핑 주석이랑 화해할 거 아니라면은 단기 급등이 한 번 더 해볼 만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미래생명자원은 매수는 시초가 이하고요. 이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일단은 이 매물대 돌파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4,100원 라인대까지 보는 걸로 하고 손절가는 저점에 있는 매물대입니다. 3,520원 지키면서 그대로 홀딩해라. 매수는 시초가 이하로 공략하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종목 미래생명자원이었습니다. 상한가를 가기도 했었고 사실상 많이 지금 고점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종목인데요.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지 좀 걱정이 되는 종목인데 정말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전문가님? 이제 사실상 지금 제가 항상 종목을 볼 때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급등한 종목이 더 가면 좋겠지만
사실상 이게 안 가면 어떡하냐라는 고민들이 많습니다. 근데 항상 얘기하는 게 종목에 대해서 크기를 알아야 돼요. 이슈에 대한 크기. 이 이슈가 과연 20%가 이슈인지 아니면 50%가 이슈인지 100%가 이슈인지 그 우리가 이슈의 크기를 알았을 때 종목에 대한 자신감 확실히 생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미중 무역 전쟁은 대한민국 내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19만큼이나 전 세계를 들썩거리는 현재 트럼프의 대선을 책임지고 있는 그러한 큰 이슈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올라가봤자 지금은 한 50% 올라갔나요? 사실상 유니온이라든가 그런 관련주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단기 상승이나 단기 급등이 한 번 더 충분히 목표가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큰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 바로 미래생명자원이었습니다.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4,100원, 손절가는 3,52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강태공 전문가님의 다음 관심주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릴 종목은 이구산업이라는 종목이에요. 이구산업이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에 대한 이 종목에 대한 이 이유를 일단 설명드린다고 하면은 일단은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이제 드디어 우리가 총선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170석 이상의 과석을 이제 확보하면서 어마어마한 민주당이 이제 힘이 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국회의원들의 이제 다시 이제 그 원내대표가 다시 바뀌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실상의 민주당에서 무엇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여당에서 뭐 하려고 한다면 이제 곧 여당이 곧 그대로 이제 뭐 말하는 것 그 자체가 이제 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그럼 지금 그 과정에서 원내대표가 굉장히 힘이 실려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지금 시장이 결국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시장이 제일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사실상에 어제 시장이 좀 많이 불안해졌죠. 그리고 이제 시장이 박스권을 만들면서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처럼 시장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제일 움직이기 쉬운 게 과거에도 그랬다시피 대선이라든지 총선이라든지 이쪽으로 관련해서 인맥 관련돼 있는 수혜주다, 정부 정책 관련돼 있는 수혜주다 이런 것들은요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과거에 뭐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이슈를 가지고서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시장을 끌어내릴 때도요 어떤 특정 인물에 관련돼 있는 모멘텀이 부각된다라고 하면서 종목들은 100%, 200% 날아가기도 했어요. 왜? 시장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이슈가 많이 묻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이 개인들이 혹하기 쉬운 게 정부 정책 관련돼 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구산업이라는 종목 역시도 지금 현재는 정부 정책 관련돼 있는 모멘텀으로서 이제 새로운 이 원내대표와 관련돼 있는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좋을 거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구산업이라는 종목 자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도 강의를 드리겠지만 늘 저는 얘기했어요. 저는 종목을 선정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이 종목이 아무리 좋은 기업인가 안 좋은 기업인가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어도 나에게 손실을 준다라고 하면 그거는 쓰레기고요. 아무리 안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나에게 수익을 준다고 하면 그것만큼 좋은 우량주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 종목을 보기 전에 저는 이 종목을 사기 전에 보는 것은 딱 하나. 이 종목을 샀을 때 과연 내가 수익을 볼 것인가 손실을 볼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구산업이라는 종목을 봤을 때 과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한가 갔던 종목들을 몇 가지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과 동일한 패턴과 유사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차트적인 분석으로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뭘 집중해야 되느냐? 지금 이구산업이라는 종목이 과거에 갭이 떠주면서 강력하게 날려주면서 거래량이 한번 터졌어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무엇 하느냐? 윗꼬리를 강하게 달았죠. 근데 이번에 조정이 들어오면서 뭐합니까? 갭을 메꾸는 조정이 들어와요. 갭을 메꾸는 조정이 들어오면서 그대로 꼬리를 달고 강력하게 올려버렸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강력한 상한가라든지 강력한 이슈가 새로운 이슈가 나와주면서 강력한 상한가까지 노려보라는 게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첫 번째 종목은 이구산업이라는 종목이고요. 역시나 현재 이구산업이라는 종목도 시가 이하에서 여유롭게 분할 매수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600원 이하에서 모아가셔도 좀 괜찮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짧게 1,400원 정도, 대략 22평대가 따라 올라와 붙어주고 있죠. 하방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22평대를 이탈하는 뭐 1,400원 정도를 좀 보시면서 일봉상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주는 흐름을 만들어주고 2주 내로는 강력한 상방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구산업이라는 종목 목표가는 2,000원까지 좀 크게 잡아드리면서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종목 바로 이구산업이었는데요. 방금 설명을 듣다가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매수세가 크게 들어온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꼭 수익을 크게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정이 들어올 때가 있고 또 조정을 안 받는 종목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기준은 무엇일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사실상의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정을 받고 안 받고의 기준은 그 주가를 롤링하고 있는 우리가 기관이 되었든지 외국인이 되었든지 우리 특정 주포라고 표현을 하죠. 그 주가를 롤링하고 있는 그 집단의 마음에 따라 달렸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런 구간에서 제가 지금 시청자들한테 이렇게 종목을 주는 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사라가 아니에요. 왜? 사실상의 주가 종목은요. 내가 찍으면 상한가고 내가 찍으면 급등하고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릴 종목은 향후 급등이 나오고 향후 40%, 50%, 60%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제시해드리는 거지 여기서 바로 사라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눌림이 들어온다, 뭐 수급이 붙는 것 같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또 분석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당일에 급등할 때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수급이 붙을 때 따라 산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5거래일 내로는 10에서 20, 30% 이상의 수익도 노려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정답은 뭐예요? 지금 일단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흐름을 만들어 놓고 차트를 만들어 놓은 종목은 단기간에 급등을 할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예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하면은 밑으로 분할 매수하면서 사놓고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바로 강태공 전문가님의 첫 번째 관심주 이구산업이었습니다.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2,000원, 손절가는 1,4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관심주 궁금해집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사실상 이제 지금 제가 처음에 이제 시황을 말씀드릴 때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한국판 유일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슈를 모두 가지고 있는 종목이 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상 이제 대두라든가 아니면은 히트루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전쟁 이슈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미중 무역 전쟁의 핵심을 보자면 화웨이 제재가 1년이 연장되고 미국이 25%의 기술이 들어간 제품들은 화웨이와 거래라든가 수출 이런 것들을 못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의 5G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한국판 뉴딜에서도 핵심은 디지털 뉴딜이다.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5G다. 그럼 결론적으로 반사이익도 5G, 한국판 뉴딜도 5G, 둘 다 5G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5G를 놓고 갈 수가 없겠더라. 그게 바로 대한광통신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강섬유 케이블을 만드는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우리가 이 케이블을 만들 때 광섬유로만 우리가 5G라든가 이런 것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광통신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우리가 2019년까지는 5G 스마트폰 비율이 500만 명이다. 대한민국이 제일 많이 쓴다라고 했지만 실제 2020년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도 5G에 대한 이 수요라든가 5G를 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게 굳이 화웨이가 아니더라도 그게 삼성전자 스마트폰이라도 중국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기지국도 세워야 되죠. 스몰셀, 중계마 다 세워야 됩니다.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광섬유다. 그러다 보니까 광섬유에 대한 이 실제 수요가 폭증할 그 예상이 되고 실제 이번에 중국 양회가 진행이 됐죠. 이 중국에서 어느 정도 이 거의 1년에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나 핵심적인 법안 같은 걸 통과시키는 게 양회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양회에서 얼마? 대한민국을 거의 4년 동안 주무를 수 있는 1,700조라는 돈을 5G AI 자율주행 로봇에다가 투자한다고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700조라는 돈이 5G에 투자가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수혜 누가 받는다? 광섬유 만드는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1,700조 미중무역 수혜 더불어서 한국판 뉴딜까지 수혜받는 5G인 대한광통신이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매수는 시초가 이하입니다. 여러 공략하시라 말씀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점에 최대한 물량이 가장 많은 3,300원 잡으면서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상단입니다. 3,900원 라인 때 돌파하는 거 보면서 천천히 대응하자. 그래서 손절가 목표가 지키면서 매수는 시초가 이하로 음봉이 나오면은 공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은 대한광통신이었습니다. 방금 말씀처럼 1,700조 투자금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정말 큰 금액이고 전망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 않겠지만 부양책, 이 정책을 그냥 말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취소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어쩌면 좀 취소가 된다든지 이러면 좀 아니지 않나요? 이 종목? 1,700조를 넣는다고 약한 거 했다가 아닐까요?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뺄까 뭐 이럴 수도 있다 말씀하시는 네, 건데. 그냥 이렇게 슬쩍 갖고 온 종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 어떤가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지금 미중무역 전쟁에 대한 반사익 수혜도 5G고 그리고 현재 디지털 뉴딜이죠. 이번에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핵심적인 것도 5G다.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1,700조라는 양의 투자가 나온 것뿐이지 그건 더불어서입니다. 그러니까 1,700조가 핵심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취소가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5G는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 대한광통신이었습니다.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3,900원, 손절가는 3,3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관심주입니다. 바로 우리 강태공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은 사실상에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처음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스펙 합병 상장했기 때문에 이름 자체도 좀 생소한 종목이다 좀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소개시켜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은 지금 중요한 게 뭐냐, 뭐 방금 앞서도 말했지만 일단 뭐 양회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이슈는 나오고 있어요. 지금 1,700조, 1,800조에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코로나에 관련되어 있는 대응책도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인프라 산업이라든지 5G라든지 통신 뭐 이런 건축, 설계, 그다음에 신재생 쪽으로 해서 전기차까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전기차 관련된이라든지 신재생 쪽이라든지 그런 수혜로서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제가 분명하게 지난 목요일이죠. 정확하게 3일 전, 이틀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DIC라는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일단은 차트 좀 보고 갈게요. 자, DIC라는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구간에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금요일에 강력한 상한가가 나와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 때도 양에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이 종목이 강력한 상한가를 간 이유가 나오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어떻게 연결되는 게 크냐? DIC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보통 점상이라든지 상한가를 몇 번 더 보내놓고 거기서 이슈가 터질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럼 아무리 제가 본다 하더라도 지금 DIC가 올라가야 될 이유는 그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양해를 코앞에 두고 전기차인지 DIC라는 종목이 전기차 관련된 수혜주인지 모르는 분도 굉장히 많다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전기차 관련되는 모멘텀이고 중국 시장에 몇 가지 제품을 몇 개 판매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품 납품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계약도 체결했고 그런 걸 눈여겨봤을 때 DIC가 앞으로 꾸준하게 올라간다. 그럼 제가 봤을 때 그 뒤에 분명히 나올 거는 이슈, 전기차 이슈가 분명히 나올 거라 예상을 해보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많은 개인 투자자가 분명히 DIC를 따라붙든지 뭐 해서 손실 보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일단 이슈가 전기차로 터트려준다라고 하면은 그 뒤에 올라가지 않았던 종목들이 같이 갈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도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종목도 사실상의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본다고 하면은 사실상의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참 불쌍한 게 상장되자마자 합병 상장하자마자 이 종목은 올라가기도 전에 뭐가 됐느냐?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냥 직격탄 맞았습니다.
직격탄 맞아주고 다시 원래 자리로 끌어놓고 드디어 처음으로 어마어마한 대량 거래가 터져준 거예요. 터져줬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 추가적인 상방을 노려볼 수 있겠다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레이크 머티리얼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뭐 시가 이하라고 하지만 전 1750원 아래에서 좀 모아갔으면 좋겠지만 시가 이하에서 모아가세요. 혹시라도 뭐 살짝 떠준다고 하면은 밑에서 분할 매수하면서 모아가시고 손절가는 1,500원을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2,500원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관심주 레이크 머티리얼즈였습니다.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2,500원, 손절가는 1,5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또 관심주로 주셨던 종목이었죠. 코스모 신소재 또 그리고 미래생명 자원 뭐 두 종목 모두 이번 주에 뭐 큰 수익을 보여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따라 유난히 우리 강태곤 전문가님의 종목이 기대가 되고 또 신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종목들은 뭔가 한 번도 좀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고 좀 걱정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역시 좀 믿고 기대를 해도 될지 어떻게 보실까요? 딱 앵커님 생각대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해서 그대로 다 물리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갈 거야. 이 종목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 종목은 대장이니까. 사실상에 우리가 차트를 보고 얘기할게요. 지금 제가 NTN 방송 통해서 유니슨이라는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유니슨이라는 종목 어디서 추천드렸느냐?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추천드렸어요. 이 구간에서 추천을 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현재 지금 많은 분들이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게 디지털 뉴딜인데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될 게 아무도 모르지만 그린 뉴딜을 통해서 매집세와 주포들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그린 뉴딜 제발 눈여겨보시라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린 뉴딜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린 뉴딜 관련된 종목을 지난주에도 TV방송이 끝난 온라인 방송에 소개시켜드리고 급등이 나와줬고요. 유니슨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됩니까? 강력하게 상한가 날라가줬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로보로보라는 종목도 있죠. 로보로보라는 종목이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줬어요. 어디서요? 이 구간에서 소개시켰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집중하고 있는 게 지금 치료제, 마스크, 손세정제, 뭐 진단키트 이쪽만 보고 있으니까 이것만 간다고 예상하는데 실질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한 수혜가 예상되는 건 지금 로봇 관련된 사업이고 로봇에 집중을 해야 된다. 아무도 로봇에 대해 신경 안 쓰고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로보로보도 여러분들 강력하게 30% 이상의 수익. 로보티즈도 어떻게 했어요? 로보티즈도 여러분들 강력하게 수익이 몇 %다요? 강력하게 30% 이상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버리세요. 여러분들 계좌가 박살나고 있다고 하면요. 여러분들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에서 고집을 많은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고집이 많다. 그거는 결국에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계좌를 잃고 있다고 하면 조금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워렌 버핏 같은 가치 투자자가요. 지금 하인즈 캐처를 사서 몇 조를 잃었고요. 코로나 발송에서 항공사에서 몇 조를 잃었고요. 그 다음에 8천억의 기업에 사기를 당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여러분처럼 가치 투자를 하다가 지금 60조를 달리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과 함께 한강을 가실 건지 제대로 된 차트 분석을 통해서 큰 수익을 보실 건지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다음 주 전략 역시 궁금해집니다. 먼저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네, 사실상 이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30년 만에 이번에 여당이 총선 압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주가 셀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정책에 더불어서 실제 미중무역 전쟁에 대한 수혜까지 동시에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 한다면은 충분히 단기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미중무역 전쟁과 정부 정책이 동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상가 후속주들 여러분들이 찍으셔야 되는데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은 일요일 밤 10시 마르스전문가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알려드리니까 참여하시면은 정말 알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일요일 밤 10시 무료 방송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강태공 전문가님의 다음 주 전략 궁금해지는데요.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죠. 사실상에 말씀드려서 다음 주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매일같이 수익 볼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굉장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계좌 수익률을 50%, 60% 그 이상을 못 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 시장이 불안정하다, 수익을 보고 싶다, 매일같이 하루에 한 종목씩 상한가 가는 종목들을 잡는 방법을 알고 싶다. 그런 분들은요. 오늘 TV방송이 끝나고 온라인 방송까지 넘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매일 상한가 가는 종목을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정말 내 계좌 수익을 50%, 60% 이상을 어떻게 불려나갈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걸 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내일 다음 주를 준비할 게 아니라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고 모레를 준비하고 매일같이 수익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TV방송 끝나고 온라인 방송에서 좀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식 온라인 무료 방송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쓰고 계시는 모바일 PC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자,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수익 만세 4글자 검색하시면요. 지금 보이시는 저희 포털 사이트 검색창, 자 이렇게 창이 보이십니다. 살짝 내려보시면요. 저희 강태공 전문가님의 얼굴을 확인해 주시고요. 방송 보기 버튼을 통해서 자 토요일 세식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선취매로 상한가가 예상되는 그 종목 소개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세식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하실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1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저희는 2부 2시에 다시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멀리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1부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